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선대위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등판했습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예민한 경쟁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랍니다. 네, 최수영님,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상당히 좀 경고성 발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졌던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에게서 나왔던 어떤 말들, 대응들, 여기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네. 우선 이제 대선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다는 거는 대선에서 이제 이기고, 네. 이 당선되기 위한 이제 그 아주 예민한 과정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이제 절박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실언 내지는 대응 방식의 오류들이 네. 그런 절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리스키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시고 다잡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방송 전에 그 김혜경 씨가 민주당 당사에서 공개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런 인식이요. 이제 민주당 이제 일부 의원들이 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 못한다는 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정이 났지만요. 그게 이제 150억이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씨 법카 논란은 아직 규명도 안 됐지만 뭐 10몇만 원 가지고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조금 이렇게 절박하지 못한 것으로, 또 약간 좀 오만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과는 내용을 봐도 진솔한 사과고요. 사실 김혜경 여사 본인의 어떤 실수를 포함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또 배모 씨에 대한 것까지 본인이 인식을 못했어도 본인의 책임이다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아마 뭐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반응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저와 인터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 뒤에 이재명 후보가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배모 씨를 임명한 것,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 당시 이재명 후보의 책임 아니냐.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들 그렇고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도 관련돼서 국민들께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후보로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뭐 그런 것을 이제 마다하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일부 이제 보수적인 단체에서 또 고발을 했으니까 관련된 이제 수사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 또 뭐 주장을 그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가 감사나 수사에 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섣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총론적 의미의
사과를 진솔하게 한 거고 이재명 후보도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뭐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 뒤에 숨고 네. 또 이 후보가 또 뭐 이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피해 나가면서 혹은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 문제는 조금 지나친 공세죠. 네. 그렇지 않을 후보라면은 뭐 그럴 수 있어도 예.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또 필요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좀 지나친 공세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신문 인터뷰에서요. 문재인 정부 관련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종일 뭐 정계가 술렁거렸는데요. 논란이니까 윤 후보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일단 한번 먼저 들으시죠. 뭐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뭐 적폐의 처리고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먼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보복 아니다 이런 반론을 편 건데요. 최 수석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네. 죄 졌으니까 반응하지. 이런 식의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고요. 예.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사도 아니고 네. 검찰총장 했었던 거고 수사통이고 칼 휘둘렀던 사람인데 예. 이 정부를 적폐로 규정을 하고 적폐 수사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고 검사들을 시켜서 별짓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불법 적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지나치다 금도를 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본인이 하는 거는 정치보복 아니다. 왜 그 프레임을 씌우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 윤석열에게는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범법이라고 규정할 자격을 누구도 안 준 거고요.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적폐라고 단정할 자격을 아무도 안 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적폐고 검사시켜서 불법 이것을 규정해 놓고 정치보복 아니라고 왜 프레임을 씌우냐라고 얘기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보복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저거는 한 사람이 한 말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네. 적폐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도 윤석열 후보고 네. 그 적폐 수사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윤석열 후보인데 보복 아니라고 얘기한 것도 윤석열 후보거든요. 네네. 어떻게 사고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은 예. 저런 얘기를 해놓고 또 보복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하. 이런 게 훨씬 더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비열하고 조금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들이 예.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 했다 그러고 적폐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라고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처음 한 분이지만 예.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까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늘 얘기하고 믿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안 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보복 안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보복하고 민주당하고는 사실은 네. 늘 피해를 당해왔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불법이다 적폐라고 규정하고 이 적폐 수사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놓고 네. 이게 왜 정치보복이냐 하면은 그거는
뭔가 의식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분하고요. 예. 오늘은 좀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직접 뭐 청와대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한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예. 어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네. 본인의 출마 명분을 거기까지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 됐는데 완전히 수사권 박탈하겠다고 해서 네.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자기가 그랬다고. 아하. 근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예. 뭐냐면 1차 수사권 조정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서도 분명히 했지만 네. 수사 기소권 분리를 최종 목표로 하지만 네. 1차 수사권 조정 내용이 안착될 때까지 또 국가수사총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그게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이었거든요. 예. 검찰의 수장이었던 자신이 네. 그 1차 수사권 조정을 존중하고 안착시켜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수사권의 이 수사기소권의 분리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일단 그 적폐 수사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이후에 추가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아니 그건 정상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이다. 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정권 교체로 인해서 드러나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느냐 이런 인식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하태경 의원은 사필 규정이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수사도 몇 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요. 그거 예. 자체가 네. 보복이죠. 그거 자체가 보복이다. 그거 자체가 보복이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나 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고 네. 불법의 온상이었고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때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생각해 볼 일이다가 정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이 문정부 이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전 정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항상 전 정부 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본인은 적폐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검찰 시켜서 별 일을 다 한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를 이미 검사시켜서 불법을 한 정부로 규정을 해놓고 네. 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가 투영된 얘기를 안 했으면 네. 전 정부에서 안 드러났던 게 나중에 드러나면 그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정치보복입니다. 그런데 아무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검사시켜서 다 했다고 단정해놓고 지금 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복이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얼룩진 사람이고요. 더 분개하는 것은 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계승하겠다 그러고 네. 문재인 정부는 두 정부에 계승했다는 거는 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했죠. 예. 이것도 민주정부를 갈라치기를 하고 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하고 다르다고 전제를 하고 본인이 계승하겠다고 하고 사기 정권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범죄 정권이고 사기 정권이라고 먼저 그렇게 예단을 하고 생각을 진행시킨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입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라고 하지만 이 뱃속에서는 그런 네. 보복의 칼을 이미 저는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네. 자기 얘기잖아요. 검사시켜서 했다는 거. 예. 자, 이런 발언들에서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과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 이미 사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저 정도 거짓말을 하고 저 정도 또 빠져나가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를 주셨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하지 않아도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이 적폐 청산 수사랑과 맞물려서 상당히 강한 어떤 수사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네.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또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고민도 안 해본 분입니다. 한동훈 지검장은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중앙지검장 안 시켜도 당연히 될 거다라는 식의 얘기거든요.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예. 대통령의 인사권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면은요. 네. 오히려 진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이 된 윤석열 후보라면 네. 내 측근을 검찰의 요직에 앉히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하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네. 가까운 의원들이 임명직을 맡는 거 안 하겠다. 7명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런 것들이 네. 다 그런 것의 일환이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에게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네. 보복과 공포 정치인데 거기에 한동훈 네. 검사장 얘기가 나왔는데 예. 내가 안 해도 다 될 사람이다 싶으면은 알겠습니다. 국민 걱정을 더 네. 가중시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